네, 반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피와 땀 이런 게 얽혀서 이룩된 자산입니다. 특히 일제 침탈기에 항일 독립운동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항일 독립운동의 집정과 관련된 제대로 된 평가와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60년 넘게 항일 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답습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또 역사학계 일부 학자들 이런 분들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정 김준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박수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 천안시을 이재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박이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자 서훈국민연대 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분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자 서훈국민연대 박용규 대표님, 정갑선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주영채 회장님, 함기영 부회장님, 송영래 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광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강성진 회장님, 또 광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고호석 사무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주영채 회장님, 박용규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채 회장님 한 말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주영채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약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학농민유족회 지금 유족을 남긴 참여자는 한 450명이 되는데 그 후손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추적해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했거나 그때 그 의병 활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입니다. 30년을 한 대로 꼽아보면은 이 300년을 흘러보면 약 11대에서 10대 정도가 됩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하신 그런 분들의 유전자가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1894년에 동학농민군들이 일본군을 향해서 대일항전 전쟁을 항거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평상시 알고 있기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그 농민군들이 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임진왜란 때는 우리 조선의 관군과 의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300년 후에 동학농민혁명 때는
이 우리 조선의 관군들과 일본군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조선의 의병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거는 우리 동학농민혁명군들이 관군과 싸운 거로 알고 있는데, 관군과 싸운 것은 동학농민혁명 제1차 동학농민혁명 때입니다. 그것은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5, 6월에까지 하고 6월 달에 전주 화약으로 완전히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들이 1894년 6월 달에 경복궁을 침범해가지고 한국을 침범했기 때문에 다시 동학농민혁명군들은 9월 달에 재봉기를 해서 창의소를 세우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군들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 관군들은 미나미 고시로라는 일본군 육군 소자의 그 지휘 아래서 일거수일투족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옷은 조선 관복을 입었으나 그 사람들은 일본 군대였습니다. 관군과 싸운 일은 없습니다. 그 관군들이 소위 병마절도사, 관찰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미나미 고시로를 향해서 하파님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지금 체포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문서가 최근에 일본 야마구치현 현립도서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사를 새롭게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규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차 동학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항일 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주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독립운동의 기점이 되는 국권 침탈 사건은 을미사변이었습니다. 민비시의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시작이 1895년 을미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해 1990년부터 독립운동의 시작이 바뀌었습니다. 새 독립운동의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국권 침탈 사건은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시작이 갑오의병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시작이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바뀐 지가 30년도 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을미의병 참여자는 현재까지 145명을 서문했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과 싸우다가 순국한 전봉준 장군은 지금도 국가보훈부는 서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보훈부는 어떤 이유로 전봉준 장군을 서운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감사하고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 정립에 국가보훈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 백압 박은식 선생님께서 1915년에 발간한 한국 통사의 한 구절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기에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역사를 정립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 역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권 침탈의 기점이 된 사건이 무엇인지, 국권 침탈에 항거한 운동이 어떤 사건부터 시작하였는지를 제대로 정립해 민족 정기를 제대로 선양해야 합니다.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자 또는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은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그 시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침탈기 항일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을 때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권 수호 운동과 국권이 침탈된 후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국권 탈환 운동이 그것입니다. 됐습니까? 남원장수 임시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실제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전인 1894년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하였으며 이어 1895년에는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식민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일제의 1894년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같은 시기인 을미의병은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운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제 식민사관 편술기구였던 조선사 편수의 출신이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이병도 등이 지난 1962년 독립유공자 서운 내규에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은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 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특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1894년 11월 12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이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의병 동참을 호소하는 고시 경군여 영병이 교시민
1895년 전봉준이 법정의 신문에 답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인 전봉준 공초 등을 통해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충군과 우국지심으로 척외를 외쳤던 항일 독립운동이자 국권 수호운동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직무유기이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일제 침탈기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 전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일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과 주권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유지 계승될 수 있도록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권이 현재의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잡아 왜곡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가보훈부는 앞장서라. 하나, 왜곡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들을 국가보훈부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하라. 하나, 국가보훈부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편파성에서 벗어나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를 보장하라.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은 항일 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되새겨질 수 있도록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 정립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6일 김윤덕, 김준혁, 민영배, 복귀왕, 박수현, 박이승, 서삼석,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이재관, 정동영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개성사업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